안녕하세요. 최수의사의 수의사 이야기 최정병 수의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송아지 설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송아지 설사의 원인 중에서 비감염성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송아지 설사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감염성 원인이나 비감염성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비감염성 요인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비감염성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요인, 관리 요인, 숙주 요인. 감염성 요인까지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감염성에 의해 발생하는 또 다른 비감염성 요인들까지 나누어 보면 너무 다양하고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비감염성 요인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환경 요인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사육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송아지 개별 공간이 있는가입니다. 송아지 개별 공간이라고 하면 송아지 방이 되죠. 방이 되겠죠. 송아지 방이라고 하면 어미소와 같이 키우지만 공간을 분리해 놓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혹은 많은 젖소 농가처럼 따로 분리시켜서 키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송아지 개별 공간이 있는 것이 송아지 설사에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우랑 같이 키울 땐 어떨까요? 송아지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체들이 모우에서는 설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만약 모우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설사를 유발하는 대장균 등을 가지고 있으면 송아지에게 분명히 위험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모우와의 분리도 송아지 설사 예방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한우 농가, 특히 한우 농가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육기간이라 하면 송아지 칸에 두는 기간을 뜻합니다. 짧은 경우 이제 14일 만에 합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늦으면 60일, 90일까지도 개별적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적절한 사육기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이제 모체 이행항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자체적으로 방어력을 형성할 수 있는 60일 이후가 적당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송아지 방의 구분 방법입니다. 위에서 말한 송아지 개별 공간 유무는 송아지들만의 칸이 있는가였다면 지금 얘기하는 건 송아지 방이 따로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송아지 방에서 따로 키우는 사육 방식이 분리시키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 농가에서 이제 우유 수급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죠. 젖소농가들도 정말 방처럼 아예 만들어서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간만 분리해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공간 분리보다는 방 단위로 키우는 게 전염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설사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바닥재는 주로 이제 볏짚이나 톱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알려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재가 두껍고 빨리 말라서 바닥이 건조해야 되는 이제 건조해야 송아지 설사에는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 공간을 나누어 키우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면 이제 송아지 방처럼 모우의 분변이 많을 텐데 그 위에 이제 깔집이나 이런 것들을 깔아두는 것이 설사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청소 방법은 청소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고 아니면 이제 볏짚이나 바닥재만 갈아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공간에 송아지 설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병원체가 이제 그 공간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충분한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전후 사육 방법도 설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이후 자연 부유 후에 송아지들끼리 군사육을 시키는 집이든 아니면 따로 분리시켜서 사육하다가 합사를 시키는데 역시 이후 후부터 군사육을 시키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건강 예방을 위해서 군사육 전에는 호흡기 백신을 맞추고 군사육을 시키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절이나 환경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에는 이제 추운 겨울 온도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온 조절이 어려운 송아지에서 설사가 나타나고 계절 번식을 시키는 또 국내에서는 이제 봄철에는 송아지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병원체 입장에서는 숙주가 많아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봄철에는 숙주가 많아져서 설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환기가 중요한데 이제 축산과학원의 결과에 따르면은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나 이런 환기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즉 이제 사육 공간에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설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요인입니다. 관리 요인은 주로 이제 먹이는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설사는 소화기 질병이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은 탯줄 소독입니다. 태어난 뒤에 탯줄을 소독해주는 것은 환경에 있는 병원체들의 예방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탯줄을 소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독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위생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유는 이제 전유냐, 대용유냐에 따라서도 설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특히 이제 대용유의 경우에는 송아지가 입을 좀 타는 경우가 있어서 잘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먹어서 설사가 오는 건 아닌데, 이제 안 먹어서 배고픈 상태로 있다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다른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급하게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설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농가마다의 노하우가 분명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유를 제공하는 양 또한 설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경우 당연히 이제 식체가 올 수 있고, 너무 적게 주는 경우에는 점점 배고파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급하게 먹으면 설사가 올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우유를 주는 게 중요하고, 적정 우유량은 체중의 10에서 1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유 주는 방법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인공 포유기의 강도가 너무 약하면 이제 빠른 힘이 강할 때 너무 빨리 먹게 돼서 설사가 올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포유기로 주지 않고 바가지로 주는 경우도 가끔 있던데, 바가지로 주는 경우에 이제 설사가 올 수 있습니다. 소는 사실 이제 4개 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반추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어릴 때는 식도구라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어서 우유가 그 하위로 흘러내려가서 우유를 소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바가지로 줄 경우에 이제 고개를 이제 접고 이제 우유를 섭취를 하게 되고, 이는 잘못된 섭취로 이어져서 혹 간혹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식이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유식이가 너무 빠를 경우, 소화관 발달이 되기 전에 이제 이유가 되거나 급작스럽게 시키게 되면 설사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식에 맞추어 천천히 시기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자유급유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아지가 우유를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물이 꼭 필요합니다. 우유를 섭취하게 되면 일단 사위에서 이제 커드 형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커드 형태로 형성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물이 들어가서 가수분해 돼가지고 소화가 진행이 되는데, 물을 주지 않을 경우에 이제 우유의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커드 형태가 지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상하게 되고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물은 제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숙주 요인입니다. 숙주 요인으로는 주로 이제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은 사실 이제 초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초유가 너무 중요해서 이제 아예 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리기 위해 여기서는 간략하게 요인만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 초유만 따로 파트를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모우의 산차수가 요인이 됩니다. 초산의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초유의 생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우유의 생성량도 적습니다. 젖술은 좀 덜한 편인데, 특히 이제 한우는 우유가 잘 안 나와서 이제 송아지가 적절한 초유를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적절한 초유를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면역 물질뿐만 아니라 이제 소화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역 물질과 연관지어서 모호의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서 설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 이제 송아지 설사와 관련된 병원체들에 대한 특이항체들이 송아지에 흡수가 되고, 이는 이제 송아지에서 병원체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유무도 설사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유의 섭취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후 6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6시간 이내에 섭취를 해야지만 초유 안의 면역 물질이 송아지한테 적절히 흡수가 돼서 생후에 최대한 빨리 섭취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꼭 6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고, 태어나면 최대한 빨리 먹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유의 품질 확인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농가에서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먹이고 있는 초유가 정말 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는 초유인지 아니면 뭐 먹여도 소용없는 초유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품으로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냉동 초유 사용도 괜찮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 네, 그 초유의 품질 확인 유무 그리고 냉동 초유를 녹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초유를 너무 고온에서 녹이게 되면 이제 우유가 녹는 과정에서 항체들이 다 파괴가 되고 그러면 이제 면역 물질이 없기 때문에 송아지 설사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찬물에서 이제 흐르는 물에서 천천히 녹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또 보면은 시간은 촉박한데 꽝꽝 얼린 초유들을 언제 녹이고 있냐, 최대한 빨리 먹여야 되는데 이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초유는 꼭 작은 병에 여러 개로 나누어서 얼려 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다음 파트는 초유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본 파트에는 사실 다 넣을 수 없을 것 같았고, 사실 초유만 가지고도 2~3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다른 하나의 파트로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